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의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 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미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목요일 이 시간이 되면 훈훈하고 저도 미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미남이죠. 예, 고맙습니다. 자, 미남 개그맨 이정수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스타 미남 기자. 참 꼭 해줘야 되지? 이거 해줘야 되지, 미남 기자? 빼시면 안 되죠. 네, 알았어. 자, 오마이스타의 미남 기자 이선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셋이 고맙습니다. 합체해서 미쓰리죠. 네, 미쓰리. 미쓰리. 참 오늘 미쓰리인데 실제 네. 미세스 리가 옆에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제 그러게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아주 미인이십니다. 장난 네,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페북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로 뵀는데 실물이 더 미인이세요. 장난 아니죠. 제가 사실 네. 얼굴만 보고 결혼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녹음실이 네. 지난주 이정수 씨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좀 칙칙했거든요. 아무리 미쓰리라고 해도. 그렇죠. 근데 오늘 4명이 되니까 귀인이 그렇죠. 오셨으니까. 이게 확실히 미녀가 네. 이 힘이 있어요. 어딘가 이 꽃을 세워놓는다는 건 네. 그만큼 그 자리를 화사하게 해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죠. 형광등 100개의 포스가 나고 있네요. 아, 그럼요. 네. 형광등 네, 몇 개? 형광등 100개. 이게 좀만 더 길어지면 이거 편집으로 네. 통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요. 좀 페북에서 뵙고 그다음에 그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 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 아침 식사. 네. 조식. 조식 호텔 전문. 조식이 나와요. 호텔 조식. 호텔 주식이 나오죠. 그걸 먹고 나면은 내가 호텔에서 묵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네. 뛰어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네. 오늘 방송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봐 네, 주시면 마지막에는 고맙겠습니다. 오늘 상중하 점수를 좀 매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네, 특별한 오늘 대중문화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댓글 문화에 대한 거예요. 네네. 뭐 대중문화 뉴스에서의 댓글, 예. 뭐 정치 뉴스와 함께 매번 뜨겁게 이슈화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예.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사과할 예.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장동민 씨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네. 저희가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원고를 준비하기 이틀 전에 장동민 씨가 자신이 진행한 라디오 프로에서 직접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장동민 네. 씨 측에 이제 확인했었는데 좀 더 질문을 정확하게 하기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동민 씨가 직접 사과한 게 맞고 네. 그 본인 스스로 이제 사과를 한다. 뭐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방송 준비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똑바로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사과할 부분 저번에 우리 언론에 대해 AS 얘기를 그렇죠. 꺼냈었잖아요. 저희 지금 AS 하는 중입니다. 이제 확실히 AS를 정말 죄송합니다. 좀 무릎 꿇었어요 지금.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네. 사실관계, 팩트를 체크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사과했어요. 이정수 씨 뭐 열내면서 사과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네. 너그러이 제 용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뭐 워낙에 저희가 챙겨야 할 일도 많고 뭐 분야도 많고 뉴스도 많아서 빈틈이 생겼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 자, 그럼 주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예, 댓글 문화. 뭐 이거는 뭐 해도 끝이 없을 만한 주제입니다. 특히 연예인 입장에서 악성 댓글 문제. 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악성 댓글이 힘이 나진 않겠죠? 아니요. 분노의 이거 힘, 네. 분노의 힘 같은 게 나죠. 분노의 힘. 반발력으로. 네, 악성 댓글 문제 상처가 되는데 연예인 이정수 씨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악플 같은 거를 보면 제 악플 보면 다 캡처해 놓습니다. 그래요? 네, 캡처해 놓고 네. 정말 내가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또 한번 돌아보고 그걸 고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댓글이 나중에도 존재하나 없어지나 이걸 관리하고요. 그런 식으로 니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죠. 좀 상처를 받죠? 아무래도? 상처 받죠. 상처 받고 뭐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진짜 소위 악플이라는 그런 악플을 받아본 적 없고 그냥 비방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들을 받아봐서 네, 아직까지는 네. 좀 괜찮아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쓴 기사에 댓글이 안 좋게 달리거나 뭐 저도 뭐 우울해지죠. 일베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욕 댓글이 연예인이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좀 세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포털에도 있고 뭐 팟짱 댓글도 제가 보는데 저에 대한 뭐 비판 댓글 팟짱 잘 보고 댓글에 있습니다. 박 기자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딴 글 좀 안 올렸으면 본인이 올리는 거야? 아니 얼굴도 안 나오는데 잘생겼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이제 지인들, 엄마 생중계 친구. 같은 거 하면은 제 얼굴이 나가요. 아, 비디오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걸 보시면서 훈훈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적극 권장합니다. 그 댓글만 이제 계속 몇 번씩 읽고 몇 개 없으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힘을 박 얻고 기자님 있는데요. 되게 그 채소에 비유하자면 약간 고구마 같이 생기셨어요. 색깔도 왜 비슷한 이래 것 같아요. 군고구마. 네. 왜 이래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네. 까먹을까요? 저희 선배 한 번에 보내시는 고구마를 군고구마 참 가슴 아픈 악플이네요. 네, 제가 막 가슴에 담아두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제가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악플 다는 사람 요즘은 댓글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악플도 많고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고소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소하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댓글을 달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징역을 살게 되는지 결과가 네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잘 골랐어요. 네. 항상 잘 이 모르는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한 얘기를 뭐 하기 전에 댓글 관련 속담도 있고 막 그래요. 예, 댓글 그러니까 관련 저도 이제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웨일즈 속담인데요. 네. 성벽 뒤에서는 누가 용감해진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댓글 혹은 악플 다는 사람들의 속성을 대변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대한 뭐 속담은 아니지만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그런 속담인데. 거짓말이네요. 네. 성벽 뒤에서는 용구만시죠. 네, 그리고 일진 친구가 있으면 용감해지고 막 그런 거. 좀 믿을 구석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친구가 짱일 경우 용감해지고. 좀 여기에 좀 맞지 않는 비유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군고구마 씨의 항변을 들었습니다. 네, 악성 댓글 혹은 악성 리플을 줄여서 악플이라고 하는데 팟짱 애청자분들도 여러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사실 뭐 댓글이라는 게 소통에 대한 의지고 뭐 일종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뭐 악성 리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하라 이런 채찍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악성 리플 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줄어들지는 않아요. 문제다 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도 끊으신 분들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이 악성 리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걸 좀 짚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댓글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콘텐츠 주체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악플은 일종의 왜곡된 감정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개인에 대한 악감정에서부터 또 그가 속한 집단, 뭐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악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30대가 이제 PC통신 발전의 가장 수혜자일 텐데 그 과거에 그 하이텔 뭐 나우누리 때 이럴 때도 이걸로 여자친구 엄청 만들었다고 그랬지. 옆에 계신데 지금. 그래. 옛날 얘기니까. 지금 얼굴 빨개지신 것 같은데. 내일부터 빨간색이. 아침 조식은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원글에 원래 그래 따로 글을 다는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돼가지고 글 하나에 여러 의견을 담을 수는 없던 거였는데 이후에 이제 하나의 게시글에 그 내부적으로 이제 댓글 달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발달로 댓글 문화가 함께 발달해 왔죠. 그 일종의 막 대자보처럼 막 이렇게 딱 밑에 막 의견들이 막 달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악플은요 혼자 안 달려요 절대. 악플이 딱 하나 달리면 이 정도 수준까지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되게 색드립이 딱 올라오면 그 정도의 야한 멘트들이 주주주주죽 달려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센 멘트를 날렸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뭐 악플도 경쟁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럴 때는 정말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 취급받겠지만 저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안 썼다 그래? 그럼 뭐. 써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 뭐 댓글 이런 개념이 없어서 없었죠, 그때. 못했고 오마이뉴스가 저희가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창간하고 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댓글 문화를 오마이뉴스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선도를 했죠. 진짜? 이 댓글 문화를 만들었구만.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됐었는데 댓글 창구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벽 뒤에서는 용감해진다. 얼굴이 안 보이고 또 실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뭐 정말 원색적인 욕설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연예인 뭐 정치인 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분들에 대한 기사나 이런 얘기에 대한 댓글 공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악성 댓글이. 여기서 각자가 받았던 최악의 악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SNS 페이스북이었는데 이제 제 패친이 저에게 뭔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저에 관련된 글을 태그해서 올린 거예요. 이정수 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만났다 뭐 이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 그 발연기 하시는 그분 아니야?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패친이니까 글을 올리면은 글이 나오잖아요.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달았죠. 맞습니다. 제가 그 발연기하는 그 이정수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글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순수하게 제 발연기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답글 달았어요.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페이스북 같은 건 댓글을 조심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 아니까 댓글 달고 개인적인 뭐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사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좀 심한 게 많아요. 많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읽으세요? 기사 댓글 읽어보죠. 읽으세요? 특히 저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면 전 반드시 찾아가서 거기다 댓글 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정수입니다. 기사에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게 그래요. 딱 여기 달죠. 그래 안 좋은 건 안 달아요. 안 좋은 건 뭐 그냥 보긴 봤어요. 분명히 봤어. 봤는데 안 달아요. 근데 악성 댓글 다 읽어보시고요? 그럼요. 다 읽어보죠. 다 보죠.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자기에 대한 소식들이니까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정수 씨가 특히 자기 기사에다가 이렇게 댓글 댓글 잘 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댓글 다 답니다. 그 팟짱 게시판에도요. 제 댓글 다시면요.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다 댓글 답글 다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쁜 화이팅. 거는요? 뭐. 나쁜 건 그냥 지나갔죠. 나쁜 건 뭐 욕은 일단 내가 들었어요.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AS처럼 네네. 애프터 서비스처럼 당사자가 댓글을 옆에 달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악성 댓글에는 못 달잖아요, 솔직히. 못 달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저는 그래요. 견해가 악성 댓글 이렇게 달았잖아요. 네. 그래? 좋아. 한번 만나서 내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럼 못할 거란 말이에요. 못해요. 네. 그래서 악성 댓글 계속해서 뭐 사라지진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선필 기자는? 저도 이제 악성 댓글이 좀 있어요? 이선필 그러니까 저 기자에 같은 대한? 경우는 막 저를 공격한다기보다는 기사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인터뷰를 하면은 제가 또 워낙 글을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뭐 잘 쓴다는 뜻인가요? 네? 글을 잘 쓴다. 알아서 판단해. 뭐야 깔때기야 뭐야? 네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회사에 돈 받았냐, 그 연예인 회사에 돈 받았냐 그런 식의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좀 기분 나빠. 요건 좀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실제 돈을 받았으면 감정이 안 상할 텐데. 돈을 주든가. 그럼 돈을 주든가. 돈을 줘 그러면. 그러니까요. 소속사에서 돈 받았냐. 그런 식의 댓글 좀 있었고 나머지는 뭐 제가 받아들일 만한 비판이면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자세죠. 그렇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베 뭐 저를 비판하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입에 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번 다음 보세요. 삐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기자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다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자기에 대한 기사나 내용이면 보죠. 보면서 상처받고 뭐 좋은 댓글이 있으면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건데 이 댓글이 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댓글을 굉장히 또 기발하게 달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면 요즘 재치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누리꾼들 대단해요. 뭐 개그맨 한 예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시사 얘기지만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 실시간 검색어 뭐 1위가 정홍원 전 총리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짤방이 돌고 정홍원 전 총리가 이제 누가 나 1억만 줘라 총리 안 하게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왠지. 다시 돌아오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재치 있는 댓글이 좀 많아요. 정호원 전 총리 출국 금지 시켰냐? 시켜라. 그리고 문방구의 왕구 세트가 인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방구의 왕구 세트가 인기다 뭐 이런 거. 재치가 넘치는 이런 댓글들. 배꼽 잡는 순간이 여러 번인데. 요즘에 진짜 댓글 다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댓글 다는 사람들은 야 이게 다 초딩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까봤더니 전문가 집단도 되게 많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판사도 막 이렇게 맞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댓글 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댓글이 무시할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웃긴 글들이 있는 거 보면 현재 활동 안 하고 있는 개그맨들이 자기의 그 개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 글을 남기는 게 아니냐. 미군처럼. 그렇죠. 네. 이런 예가 뭐 연애 쪽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장동민 씨 이제 사진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댓글이었어요. 장동민 씨가 이제 일정차 이제 공항에서 출국한 장면이었는데 이 짐을 옮기는데 이제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표정을 막 찡그리는 장면을 찍혔어요. 누가 사진 기자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장동민 짐 나르다 욕 나오겠네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욕을 그동안 이제 많이 했던 게 했으니까 이슈가 되니까 다분한 의도가 있는 제목인데 이게 사실 비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이제 그 댓글로 제목보다 욕 나오겠다고 그런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오히려 제목이 문제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재치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낚시성의 기사들 있잖아요. 딱 봤는데 제목과는 뭔가 상당히 느낌이 다른 기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대번에 거기다 이제 글 달죠. 그런 거 보면서 댓글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격이 생겼다. 이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뭐 기자야 뭐 어떻게 할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레기 막 그런 표현들.
나빠. 예, 기자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거는 이런 댓글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뭐 유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예. 실시간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다. 뭐 이런 게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게 한창 이슈가 됐던 건데 네. 그 오늘의 유머라는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네. 중에 유명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뭐요? 패션 고자 아, 아시죠? 알아요. 네, 이게 한 사람이 정말 옷이 엉망이었어요. 소개팅을 나가야 되는데 네. 입을 옷이 없다면서 이제 좀 해달라고 누리꾼들한테 좀 도움을 신청했었는데 네. 아, 진짜 옷을 못 입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자기 옷을 올려요. 하나씩 올리는데 정말 입을 수가 없는 옷들이에요. 근데 누리꾼들이 그거 아니다. 실시간으로 그거 아니다. 이거 버려라. 야, 저거 입어라. 대단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청이 알려가지고 결국에는 버려라 말아라 지들이 왜 결정하는 거야? 코디를 해준 거네요. 코디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삼청령 댓글 받아가지고 무사히 이제 이분은 나가서 잘했다는 만남을 잘했다는 일화가 소개팅을 있습니다. 잘했다. 예. 야, 이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꿨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 정말 그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사기 전에 고민될 때 이렇게 SNS로 올리거든요. 어쩜 좋을까요? 이거 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제안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정말 전문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건 저래서 좋고, 막 그러면은 집단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필요할 때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배워갑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또 조언. 그러니까요. 요즘에 진짜 SNS나 이 인터넷 때문에 네. 정말 덩달아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그맨 분들도 여기서 어떤 소재나 이런 거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댓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개그 짤 때는 앉아갖고 네. 막 떠들면서 짰는데 요즘엔 아마 조용히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댓글도 보시면서.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네. 부지런해야겠어요. 아, 개그맨들도. 그럼요.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야, 그럼 팟짱도 들어야 되고. 아 그럼 팟짱 들어야죠. 팟짱 그렇죠. 들어야 되나요? 팟짱 왜 이래 이 사람? 팟짱 들어야죠. 들어야지. 네. 각종 시사와 정보가 있는 우리 팟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요쯤에서 그거 로고 나가겠다 분명히 또 나갑니다 이제. 장윤선의 팟짱. 자, 로고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댓글이 뭐 신선한 자극,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연예인들 얘기를 좀 저희가 좀 해보죠. 예. 아무래도 댓글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정수 씨는 악플 달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악플 달리면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라 네. 악플이 진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괜히 건가요? 나온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또 아유 진짜 화이팅 하세요는 한 줄 뭐 이렇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칭찬 글들은. 네. 근데 악플은 절대 한 줄에 안 끝나요. 그냥 욕 단발성의 욕이 아니고서야 한 줄에 안 끝나요. 쭉 씁니다. 너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근데 거기에 들을 말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악플이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귀담아 듣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네네. 사실 미담 사례. 예, 아주 아, 훈훈하네요. 끝나는 네, 건가요? 이제 이거 훈훈해지면 끝나던데. 네. 이게 댓글에 반응하는 식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게 연예인들입니다. 네. 좀 정치인들은 좀 뻔뻔한 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넘어가고 화는 나겠지만 뭐 그런 게 있는데 연예인들은 좀 즉각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좀 어릴수록 많이 댓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SNS 같은 걸로 그 다시 답글 달잖아요. 네. 네. 난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하고 근데 확실히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티즌을 만약에 네티즌이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네. 만나야죠. 직접 만나요. 팬미팅. 아 그렇다고 해서 현피 뜨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해봐야 인터넷은 결국 이게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여기는 소방수 없는 화재 현장이거든요. 비유 좋네요. 네. 네. 절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악성 댓글을 아예 무시해 버리면 어떤가요? 아예 안 보고 댓글을 읽지 말고.
근데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자기 싶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네.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이게 뒷담화를 막 알고 싶어하잖아요. 속성 자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할 수는 없다, 외면할 수 없다. 근데 이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연예인들 많으시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유독 악성 댓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주영훈 씨, 뭐 여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흉악범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겠죠. 있겠지만 뭐 그냥 완전 죽일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좀 비극적인 사례를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고 최진실 씨죠. 배우셨던. 그 네. 악성 댓글이 직접 영향을 주진 뭐 않았겠지만 고인을 둘러싸고 여러 루머가 있었잖아요. 뭐 사첩절 내세워서 뭐 동료 연예인에게 거액을 빌리겠다는 등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우울증도 심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댓글 달려버리면은 굉장히 네.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것들이 유포되면서 네, 꾸준하게 악플에 시달렸고 그렇죠. 이 밖에도 가수들 특히 이제 아이돌들 팬덤이 아주 뜨거운 그분들이 또 경쟁 관계에 있으면 또 서로 비방하는 일도 많습니다. 팬들이 서로 비방하는 팬들끼리. 경우요. 아,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또 이제 최근까지 또 여러 연예인들이 또 악플에 대한 신경을 토로했었어요. 또 장동민 씨도 그랬고 광희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김구라 씨 아들 김동현 군 이제 래퍼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학생인데 이 친구한테 또 악플에 또 달아서 상처를 주는 일도 많다고 이게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재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실력이 떨어져서 욕을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실력이 떨어져서. 근데 뭐 자라나는 싹을 밟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군대에 안 갔다 온 뭐 연예인 네. 분들에 대한 필자들한테 비난 댓글, 악성 댓글 뭐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방울 새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악플에 대처하는 연예인들의 방식은 좀 어떤가요? 뭐 보니까 뭐 법적인 대처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제 악플이 처음 사회적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연예인들이 대응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으로 이제 루머나 이런 것들 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가 선빵을 때리냐의 문제야. 그렇죠. 누가 먼저 나서냐 이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제 해당 누리꾼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네. 뭐 고소를 한 다음에 경고를 한 다음에 뭐 취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형법을 적용받게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 참아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되니까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예인들의 이런 고소, 소속사 측의 고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연예인 이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연예인으로서요. 네. 아니 흉악범의 인권도 지켜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연예인도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일단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소도 해야 된다고 맞긴 한데 네. 실제적으로 연예인이 고소해서 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양날인 거예요. 네. 고소는 해야겠는데 고소 연예인 연관 검색으로 고소가 딱 뜨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근데 참 어려워요. 이거를 계속 고통을 받느니 그러니까요. 법적인 대응을 해서 이거를 뿌리 뽑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조사를 하는 거죠. 웬만하면 다 검찰에서. 합의하고 끝나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소했다 이런 뉴스는 잘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런 뉴스는 또 안 나오잖아요. 또 고소해서 뭐 웬만하면 그리고 제 이미지 속에 있는 게 댓글을 달아서 고소를 했고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게 거의 모든 기승전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도 뭐 기껏 해봐야 나중에 합의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고소를 했었고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11월달에 이제 가수 수지 씨가 자신에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연예계에서 나가라, 뭐 죽어라 이런 악플을 단 누가요? 수지 씨를 고소해. 누가요? 어느 누리꾼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수지야 그거? 왜 수지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수지 씨는 이제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이제 악성 댓글과 게시글에 이제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히려 수지 씨 그 입간판을 놓고 한 학생이 또 음란 행위를 한 사진을 또 유포해서 네.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이제 이것도 고소까지 갔어요. 근데 해당 학생 가족들이 용서를 구했고 해당 여러- 이거 이런 거 네. 나 웃긴 것 같아. 해당 학생의 가족들이 용서를 구했. 그러니까 해당 학생 미안하다 해당 학생 뭐 같이 뭐 사과를 했겠죠. 이것도 알아봐야 돼. 네. 본인이 사과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이제 고소를 취하했던 사례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배우 박혜진 씨가 있어요. 이분이 또 지난 8월경에 또 여러 루머들을 퍼뜨린 악플러들을 고소했는데 네. 이들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반성문을 보내니까 그렇다면 나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작년 11월 달인가 같이 연탄 배달을 하면서 코쿨하다. 함께 이제 고소를 취하해주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통 사례죠 이건 또.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2009년도 5월달에 결혼하신 그 설경구 송윤아 부부도 오랜 루머가 있었잖아요. 많은 이제 맞아요. 안 좋은 사실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걸 또 가지고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니까 2014년 3월경에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 모욕 혐의로 57명을 고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유 씨, 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네. 이분도 이제 증권가 찌라시 등에 거론되면서 루머에 쌓였는데 유포자를 고소했다가 사회봉사 200시간 합의를 보고 고소를 또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스타성이 강할수록 또 여성 쪽일수록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난 좀 이런 거 그런 것 같아. 전 자존심이 되게 센 타입이거든요. 네. 좋아. 내가 불만이 있어. 그래갖고 막 진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 이거 문제가 되니까 사과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엔 이렇게 가서 사과할 거라면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정말 자기 상식선에서 이건 진짜 욕 먹어야 타당해. 그럼 네.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대나무 같은 대쪽 같은 댓글을 보고 싶습니다. 꺾이지 않은. 이게 꺾이지 않는 댓글. 나 대나무 댓글. 합의하지 않겠어. 그래. 난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정예사도 그러면서 진짜 열사처럼 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악성 네. 댓글 달지 마라. 그래 그 정도 정도 마음 마음이 배짱은 아니었어요. 있어야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야 진짜 난 네.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관철시킬 그 정도 의지는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가서 사과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 악성 댓글을 달기 전에 뭐 이런 비난을 퍼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뭐 고소를 하게 되면 예. 뭐 법적인 처벌 뭐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다. 네,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악플대에서는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네. 이제 모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 표현을 하면 성립이 돼요. 이 모욕죄가. 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나 모욕 혹시 당했어. 아까 군고구마 모욕을 느끼셨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아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더듬고 있는데 계속 이제 화가 나고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애매하긴 합니다.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신고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그걸 인지를 한 후에 직접 신고를 해야 경찰이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죠. 네. 이와 비교해서 이 명예훼손은 상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허위일 때 성립이 되는 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정훈 씨와 박정호 선배가 무슨 미남이냐. 네. 실제로 보니까 뭐 피도 더럽고 이상하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 생각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이성필 기자. 전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안 네. 그래도 지금 군고구마 때문에 지금. 네, 이런 걸 퍼뜨리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네네. 허위일 경우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군고구마 얘기 이런 거는 허위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 모욕을- 판결이 안 나면 법정에서 인정한 군고구마인 거예요. 야, 이 모욕 친고죄 오케이. 네, 오늘 방송 끝내고 한번 좋은 거 배워가네요. 한번 경찰서든 검찰이든 찾아가야겠네. 오늘 방송 끝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뺐을 거야. 감금할 거야. 네. 이선필 기자는 본인은 근데 빼세요. 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미남 저는- 기자 수식어. 저는 미남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라고요? 예, 여튼 이제 예, 이선필 기자 이렇게 막 혼자 빠져나갔는데. 네. 여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상 고소를 해도 피해자랑 합의가 잘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또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반의사 불벌죄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결국 합의할 것 같으면 글 쓰지 말라고 이 얘기죠.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욕죄는 친고죄,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구분을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재산자가 할 수도 부분인데 있고. 네네. 뭐 하여튼 처벌 의사가 없으면은 네. 뭐 처벌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런 거죠 당사자가. 그렇죠. 뭐 합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이 얘기만 뭐 놓고 보면 음. 처벌 수위가 좀 낮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친한 변호사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또 이게 전과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상습범이 아닌 이상이야 가볍다고 볼 수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전과에 남는다. 네, 전과에 남습니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빨간 줄이 뭐 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죠? 벌금이랑 또 그 실제 뭐 징역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이 적으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SNS 등 이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법이 네, 정통망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대놓고 하는 면전에 대고 하는 욕보다 더 심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형법에 더하기 이제 정통망법에 적용도 받는 거죠. 네. 물어보니까 이유가 인터넷상이 훨씬 더 유포 속도가 빠르고 많은 또 불특정 다수한테 혐오감일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진짜 SNS 상에서 다는 그런 네. 악플 여기에 대한 처벌이 더 세다. 세다고 합니다. 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 벌금은 50에서 100이라고 쳐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씩 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벌금이 100만 원이면 그 중간쯤 아닐까? 그 본인들이 좀 원하는 사비를 봐야 말 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원하는 뭐 그런 만큼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잘, 합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아니다. 한 저 같으면 한 200만 원 요구할 것 같아요. 어차피 벌금을 100만 원 받고 네. 빨간 줄이 거진다면 너 빨간 줄 빼고 100만 원 빼고 200으로 퉁치자. 딱 이렇게 할 것 아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거 언젠가 장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머리 잘 돌아가시네요. 이제 일부러 나쁜 이슈거리를 딱 터트린 다음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함정을 파서. 함정을 파서 함정 수사, 함정 고소 이렇게 해서 고소해서 아 이거 여참 이게 돈 안 드는 장사야. 부부가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새로운 사업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블루칩이야 이거. 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저희가 법적인 것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뉴스를 공급받고 대량의 정보가 유통되는 포털 사이트 정책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정책이 있나요? 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저마다 이제 정책이 또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댓글 운영 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 게시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운영한다. 또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댓글을 거르는 것이 있고 또 검토 인원이 신고를 받아서 해당 댓글을 관리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힘들겠다. 검토위원들 네. 계속 그 욕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스트레스 엄청 네. 받겠네. 일단 자동으로 하면 걸러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되는 건데 어쨌건 욕설 이런 건 당연히 게시가 안 되고요. 왜 욕 비슷하게 말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욕을 이제 약간 네네, 이상한 말로 네네. 이제 꾸며서 하는 말들. 십장생아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은 자동 치환이라고 해서 네. 그 이응 세 개가 땡땡땡 해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 나 그거 되게 궁금해. 네. 그래서 나 그 이응을 자꾸 채워요. 이거 뭐라 그랬는데 땡땡땡이 된 거지? 이게 네. 뒤에 말을 조사를 이어. 이걸 이렇게. 아 더 궁금해지네. 궁금해. 네, 이게 이제 자동 치환 이제 검색이라고 그러니까 댓글이라고 해서 네. 2012년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올해 2월부터는 욕 비슷한 단어를 사용 시에 그 사용자한테 랜덤 5명한테 이제 캠페인 문구가 뜨도록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랜덤 5명에게 캠페인 문구. 아, 그 많은 사람 중에 5명만. 네, 그 사람들은 그거 딱 뜨면은 로또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실명제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거나 네이버한테 아니면 SNS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해야 댓글 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네. 거 같아요. 네네. 여기 24시간 신고를 받는 직원도 따로 있고요. 네. 네네. 역시 네이버. 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구글보다 네이버가 훨씬 세잖아요. 아, 세죠. 그렇죠. 네이버의 영향력이 너무 세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론이 그 네이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이번에 세월호 참사 뉴스나 기사에 악성 댓글 뭐 이런 거 보면 네이버 쪽이 또 많이 달리고 이런 거 보면 좀 이것도 어떻게 좀 걸러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기해요. 유저들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사회적으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비슷할 텐데 네이버와 다음은 그 검색어 순위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이건 또 저희가 한번 포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제. 네이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어떤가요?
예,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게시글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따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네. 자동 필터링을 통해서 욕설 등을 거르고 있고 그 상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이제 20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오. 이분들이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게시글과 댓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 네이트는 이제 좀 더 오픈형인데 좀 댓글 독려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사에 되면 이제 배풀을 뽑아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리플인데 추천 수가 많을수록 이제 댓글을 올려서 주목받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댓글 가지고 좀 노는 거죠. 또 이런 댓글이 되게 유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댓글 보러 또 네이트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요. 이성수 씨가 여기서 활약하면 굉장한 배풀을 또 아, 받을 진짜요? 텐데.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지금까지의 삶은 댓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댓글을 다는 사람이 되면 이쪽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부인 괜찮겠소. 네. 고소 고발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네요. 제가 물이 던졌네요. 지금 막 들으신 분들 이건 라디오가 아니니까 계속 찾아 듣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들으시겠죠? 그렇죠. 예, 옆에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아주. 네. 네, 오늘은 미쓰리가 아니고 미포. 미포. 네. 미포. 미남 3명과 미인 1명. 미포라 그러니까 뭐 미모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 미포항에 가고 싶네요. 회에 먹으러. 네. 오징어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고구마 오징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네. 딱 이제 외국이야. 법적인 처리를 할 거니까 명예훼손 가는 오늘 명예훼손. 모욕감을 느끼네요. 아까 들었죠? 직접 얼굴에 면전에다 대고 하는 거는 댓글보다 약하다고요, 처벌이. 장윤선의 팟짱.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참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면전에다 대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음이나 네이버, 뭐 네이트 보니까 업계 상위권이잖아요. 포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회사들인데 정보량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일하는 인원수도 많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기준으로 보는 이제 하루에 제공받는 뉴스를 세 보니까 네. 통계를 이제 어림잡아서 3만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만여 개의 뉴스가 들어온다고 해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뉴스 하나에 댓글 하나가 달린다고 하면 뭐 3만여 개가 달리는 거고. 어떤 건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몇천 개씩 달리잖아요. 그쵸. 그럼 뭐 수만 개, 뭐 네. 많게는 뭐 10만 개 넘어가겠죠.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순방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달려요. 몇천 개씩 달리고 지금 해외에서 또 이제 패션 외교를 하시느라고 네, 예쁜 지금 옷들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행하고 계시죠. 네. 그건 다 협찬인가요? 사나요? 뭐 청와대에서 협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협찬을 받든 아니면 구매를 하든 구매를 하죠. 네. 그거는 뭐 정확히 지금 알려지가 않았는데 네, 네. 저희가 한번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대중문화회께서 그게 왜 대중문화야? 떨고 계세요. 이정수 아, 씨가 지금 나는 정치에 끼우지 말라고. 이거 정치죠. 네. 아무튼 요즘 민상 토론이라고 개콘에서 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그게 진짜 저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해요. 잘 피하더라고요. 그럼 날 뜨거운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태풍의 눈, 뭐 뜨거운 감자 이런데 날 넣지 마. 나 안 해. 오래 할 거야 나는 이거를. 네, 뜨끔 막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런 이정수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꽤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뉴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이 10만 개 넘어가는 이 댓글들을 그 인원들이 다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서 발행한 그 2012년부터 14년까지 발행한 그 투명성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살펴보니까 그 명예훼손 신고만 놓고 보니까 그 수가 2012년도가 7만 6천여 건, 어후, 많네요. 2013년도가 총 9만 8천여 건, 또 14년도가 12만 8천여 건. 보니까 30%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 명예훼손 사례가. 네. 이거 봐, 이 시장이 열린다니까 지금 이게 댓글 고발 이걸로 분명 시장이 열려요. 네. 요즘 변호사들도 되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려주면 네. 뭐. 이렇게 뭐 포털에서도 엄청난데 예. 포털 외에 예. 또 우리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각자 가는 데가 다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대형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갖춰진 포털과 달리 이런 대형 커뮤니티는 이제 일종 운영진들에 관리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자정론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누가 뭐 관리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뭐 오늘의 유머나 뭐 그 유명한 DC 인사이드 등 이런 커뮤니티들이 사실 이제 그런
사이트로는 자리 잡았는데 네. 그 댓글이나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부는 뭐 소셜 댓글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그러니까 SNS 계정을 이제 로그인해야 댓글 달 수 있는 그런 걸 도입을 해서 마련했는데 네. 사실 SNS 계정도 이제 가짜 계정을 만들면은 이게 무용지물 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그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저희가 아는 고소의 달인 몇 명 있잖아요. 강민석 씨나 있죠. 네, 변희재 씨 이런 분들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아무튼 이 어차피 그런 사이트들은 그런 댓글들 때문에 성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막 아무 얘기나 떠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되길 바라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계속 누군가는 고소하고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될 거예요. 사업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비즈니스 하시려고 지금 네. 네, 이건 벤처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많은데 고소 건수도 명예훼손 신고 건수가 많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식의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리하기 힘든 커뮤니티 특히 이런 데서는 자발적인 우리 누리꾼들의 의지,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포털 같은 경우도 댓글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악성 댓글, 악플을 없애는 지름길 아닐까 싶은데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 자기가 얘기하고 뒤에 가서 사과하거나 합의하기 위해서 빈다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네. 아니 그럴 생각이 없으면 하시라고 세게 세게 하고 싶으면 네. 진짜 대쪽같이 가보시라. 대쪽같이. 네. 말이 어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 번 더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댓글을 선비 달기 전에. 정신으로.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또 보면은 연예인들 2세, 3세가 나오는 요즘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고 최진실 씨의 따님인 그 있잖아 따님이 있는데 네. 이분이 2년 전인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악플 달려가지고 되게 문제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이제 걱하면서. 저도 아프리카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아기 육아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갓 태어났을 때였는데 제가 남자가 아기 진짜 유아 영화를 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까 카메라 앞에 노출이 되면 의도적으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잘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애 보기 귀찮아서 누워놓고 싶은데도 안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육아에 자신도 생겼고 애가 좀 커서 네.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악플이 좀 달렸어요? 아니 악플이 아니라 거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해서는 말이 안 되고요. 이제 아프리카 TV를 혹시 하고자 하거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거기 이제 베스트 BJ 중에 1위부터 20위권에 안에 그 정도쯤 되면 그 중에 정신과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이게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과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연예인 얘기 저희가 계속 해봤지만 네. 뭐 이번에 뭐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유가족들을 상처 주고 어떻게 보면은 사지로 내모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댓글들 때문에 유가족분들 상처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막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이 돼 보셔서 이 댓글을 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뭐 이게 사용자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댓글 다시는 분들 예. 뭐 반성하고 성찰하고 달기 전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명예훼손, 모욕적인 댓글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적으로 처리할지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쪽의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복수의 변호사 등 이제 법조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 대부분 벌금형, 그것도 100만 원씩 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 모욕죄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 좀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논란의 중심은 이 경찰, 검찰에서 이제 고민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네. 법원에서 고민 없이 유죄를 인정해버린다는 건데요.
최근에 그런 판례가 또 있다고 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일베 있잖아요. 일간 베스트 사이트. 네. 그 일베에 이상한 사진을 올리고 공부는 사는 내용을 퍼뜨려서 그걸 두고 어떤 우리 군이 너 일베 이 나쁜 새끼 빌어먹을 놈이라고 썼는데 그걸 또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처벌의 대상, 범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악용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끔 보면 네. 아무리 인권도 좋지만 가끔 보면 이거 진짜 욕 먹을 일 아니냐? 막 이런 생각하면서 욕을 적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안 적지만 저도 댓글 보면서 그런 글들을 찾아요. 아, 내 기분을 똑같이 표현해준 글들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욕 먹을 거를 욕을 했다. 네. 이걸 처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건 한번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찾아봐야겠어요.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쉽게 댓글을 한번 썼다가 최근 들어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만큼 좀 많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검찰청에서 지난 12일이었나요? 그쯤에 이제 악성 댓글에 대한 그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고소 남용의 경우에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했다는 방침을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또 법조계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형사처벌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방침을 공표했다는 게 어쩌면 특정 정치 집단의 입맛에 따라서 뭐 아니면 도식에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획성 이 고소 고발 네.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 해요? 장사 안 되겠네. 사업 실패하셨네요. 성 실패했어요. 이 벤처 이거 창업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보 안 될 것 같아. 울지 마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댓글 문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댓글을 안 달 수도 없고 댓글을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기운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떻게 마법의 힘을 가지게 된 그런 힘을 갖게 된 댓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뭐 오늘 댓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보면서 평소에 무심코 썼던 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반성해보고 예. 그리고 아까 뭐 이성수 씨가 뭐 군고구마 얘기했는데 예. 이런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면전에서 한 건 괜찮다니까 댓글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내가 아니에요. 글도 안 적었잖아.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댓글들 달 때 대쪽같이 사과하지 않을 만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배짱 있게 우리 전부 다 네. 최소한 12년 이상 교육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뭐 아무튼 초중등 교육 받을 때 네. 예.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면 네. 14년. 네. 아무튼 상식과 우리가 살아온 그런 다 연륜이 있잖아요. 네.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는 정말 비판받을 네. 댓글이다 이런 생각 아니면 이거는 정말 선풀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고통받는 그게 아닌 그런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하여튼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오늘. 끝까지 되게 뒤끝이 좀 강하시네요. 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국에 고구마를 생산하고 계신 농가분들이 네. 제 멘트를 엄청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고구마가 언급이 돼서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 저는 오징어라고 하셨는데 울릉도에서 좋아하시죠? 그럼요. 동해바다 쪽 분들 다 좋아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그 농촌과 어촌을 살리는 네. 자, 대중문화 팟짱이요. 읽기 팟짱 방송 좋고요. 아니 우리 계속해서 네. 녹음을 지켜보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땠는지. 네, 한 말씀 귀인이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스튜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목소리가 미인이시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성대는 외모 따라가거든요. 성대가 미인이신 것 같아요. 그럼 성대미. 성대미. 아무튼 네, 페북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맛있는 음식. 저는 언제쯤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계시잖아요. 저도 있고요. 저도 있지만 되게 계신데 네, 물귀신 작전 쓰시지 마시고요. 네, 네. 전 없습니다. 전 되게 없기 때문에. 한번 오세요.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댓글 문화에 대한 대중문화 읽기 오늘 이 시간
또 두 분 모시고 함께 해봤는데 이게 훈훈하게 또 끝나네요. 갑자기 너무 훈훈하게 아니라 뭐 갑자기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절벽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고구마랑 오징어 뭐가 훈훈해요. 네, 그럼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중문화 읽기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